결국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 언젠가 따라올 동행의 끝 이후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을 그도 리버풀도 알았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4-25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까지를 한 달 앞두고 리버풀이 승점 31점으로 2위 맨시티와 8점 차이를 내며 1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19-20 시즌처럼 리버풀이 압도적으로 독주하는 건 참 오랜만인데 이렇게 신임 감독 체제로 압도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은 23-24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과의 동행을 마무리 지을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클롭이 리버풀에서 그간 이뤄왔던 성과를 생각하면 이제 누구를 선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리버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롭과 동행하여 리버풀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룬 마이클 에드워즈를 다시 리버풀에 데려옵니다. 애초에 클롭도 그가 리버풀에 데려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렉터로서 그가 데려온 선수는 살라, 파비뉴, 알리송, 로버트슨, 반다이크 등 리버풀의 선수로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대부분의 선수들의 영입 과정에 그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에드워즈 뿐만이 아니라 리버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여러 유능한 인사들을 다시 클럽에 복귀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시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클럽의 후임자로 누굴 데려오던 간에 당사자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릴 것이 자명했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은 그 부담감을 나누어 차기 감독에게 필드 위에서의 상황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클럽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슬롯의 전술 스타일이 어떤지, 그가 어떤 감독인지를 알아보기 이전에 차기 감독을 위한 길을 닦아두는 이러한 클럽의 지극정성은 클럽이 떠나고 나서도 강팀의 면모를 잃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버풀 전술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 다양성, 점유율, 장악력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롯의 빌드업은 그저 유연하다 정도로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 동안 4-3-3 혹은 4-2-3-1의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오긴 하지만 상대하는 팀에 따라 빌드업 방식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미드필더 한 명을 앞으로 올리고 풀백 중 한 명을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하거나 미드필더를 내리고 풀백을 한 명은 측면으로 올라가도록 하고 한 명은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하게 하는 3위 빌드업이 있고 2위 빌드업을 하면서 선수들을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그러면 수적 우위를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좌우 균형을 무너뜨리고 공격수들이 몰린 쪽으로 수비를 몰아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수들이 몰린 반대쪽의 공간이 비게 되는데 그 공간에 위치한 선수는 자연스럽게 골로 돌파를 할 수 있게 넓은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의 형태로 돌파를 해서 직접 골을 넣을 수도 골대 앞에 선수에게 패스해주는 선택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저 점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공격을 통해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여 경기 자체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수비 시엔 4-4-2나 4-2-4 형태를 기반으로 강한 압박 축구를 하는데 두 줄을 유지하는 큰 틀만 유지하고 공을 중심으로 에워쌀 만큼 많은 수의 선수로 압박하여 금방 공을 탈취해 절대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팀을 봐가며 압박을 시작하는 지점을 내려버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은 리버풀이 강한 공격력을 보이면서도 적은 실점을 자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개겐 프레싱의 특성상 때때로 파울이 동반되기도 하고 체력 소모가 빠른 탓에 후반의 경기력에 빈틈이 도출되기도 하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큰 틀 자체는 펩 과르디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모양새지만 빠른 템포의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한 트랜지션은 클롭의 형태를 많이 닮았습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든 좋지 못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든 클롭은 리버풀에 너무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클롭이 반드시 의도했다고 볼 순 없지만 그가 부임한 이후 너무 많은 것을 이뤄오면서 리버풀이라는 클럽 전반에 클롭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에서의 감독은 그만큼 영향력이 넓은 자리가 되었고 그가 사임한 이유도 너무 커진 자신의 영향력이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컸던 탓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 언젠가 따라올 동행의 끝 이후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을 그도 리버풀도 알았을 겁니다. 리버풀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클럽의 유산을 하나하나 쪼개기 시작합니다. 아르네 슬롯을 매니저라 칭하지 않고 헤드코치라 했고
슬롯 본인도 그 자리가 선수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며 헤드코치가 이상적인 방향성이라 했으며 동시에 클럽이 남긴 것에 대한 존중을 표했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팬A 스포츠 그룹에 마이클 에드워즈를 비롯한 리버풀과 동행한 기억이 있는 또는 많은 유능한 인사를 클럽의 요직에 앉히면서 그간 클럽이 만든 거대한 감독이라는 영향력을 세분화하여 감독이 가졌던 영향력을 다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선수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 슬롯은 뛰어난 경기 결과로 리그 1위를 유지하며 클럽의 이러한 행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리버풀이 여전히 강팀이 원인을 말씀드렸으나 저는 이 외에도 흐라반 베르나 코디 각포 등의 여러 애매한 선수의 활용, 선수들마다 다르게 가져가는 슬롯의 매니징 방식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리빌딩을 꿈꾸는 여러 클럽들이 감독을 초빙하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으나 모든 클럽이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긴 어렵습니다. 아직 시즌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팀에게도 감독에게도 선수에게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팬들에게도 모두 성공적인 동행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내고 있는 리버풀이 시즌이 끝났을 때 지금처럼 당당히 1위로 있을지 새로운 역사를 써내릴 수 있을지 리버풀과 슬롯의 동행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